안녕. 의사가 안녕. 안녕. 1024번 볼게요. 센시 2차 부등식 센시의 9번째 문제 102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1024번 루트에 k 더하기 1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x 마이너스 1이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이 안에 있는 아이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래? 끝이야. 자, 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음수면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되려면 바로 여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잖아. 2차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0인 것도 한번 확인하셔야지. k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면 0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음수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이 앞에 있는 부호, x제곱 앞에 있는 부호가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란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단 얘기야? 작다란 얘기야. 이거는 이고로 연결돼야 돼요. 이해했어? 자, 그럼 판별식을 가볼게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리고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K 플러스 1로 묶었더니 K 플러스 5가 되겠고 0보다 작아.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돼요? 끝? 그런데 K 이퀄 마이너스 1인 것도 되는 거니까 1과 2에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돼요? 오케이? 자, 1025번 가봅시다. 1025번 x가 3부터 5 사이에 있대요. 그거에서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2ax가 3a제곱보다 항상 크래요.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하고 물었어. 선생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옳지. 뭐란다?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넘어와.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3a제곱이라는 애를 fx라고 하십시다. 그럼 그 아이가 3부터 5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무엇의 위치를 일단 특정 지어야 돼? 축. 2차 함수는 축,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중요하지. 왜? 자, 2차 함수가 있으면 일단 축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야. 고3 때까지, 재수할 때까지, 삼수할, 아이고. 아무튼 머릿속에 수능에서 수학을 보게 될 때까지 아유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 그지? 그때까지는 2차 함수가 보이잖아. 자, 반드시 뭐부터 찾고 시작하냐면 꼭지점부터 찾고 시작하자. 응? 축의 x좌표부터 찾고 시작하자. 얘가 x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뿅 이게 마이너스 a고 이때 y좌표가 마이너스 4a 제곱이 될 건데 x가 3부터 5 사이래잖아. 그럼 뭘 어떻게 줘야 된다고? 저 3부터 5 사이에
A의 범위가 들어가 있는지, A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3보다 작은지 5보다 큰지를 확인해줘야 그 다음 걸 하겠네. 왜? 여기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눈다?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3부터 5가 여기 있을 때, 자, 3부터 5 사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녕. 바이바이바이. 여기가 x가 3일 때, 얘가 x가 5일 때야. 근데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0보다 컸으면 좋겠잖아. 그럼 누구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니? 이 빨간 아이 중에 제일 높이가 낮은 아이가 누구야? 얘잖아. F3이라는 아이가 0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y 이퀄 F3이 y 이퀄 0, 즉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3부터 5 사이에 fx라는 아이가 0보다 큰 거잖아. 응? 그러면 F3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상관없어요. x의 범위에 3이 안 들어가 있잖아. F3이 딱 0이더라도 F3이 딱 0이더라도 얘가 0자리를 딱 차지하더라도 3보다 커지면 0보다 큰 게 분명하잖아. 됐어? 여기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F3을 넣어봤더니 여기다 3을 넣어봤어? 9 더하기 6a 마이너스 3a 제곱이라는 아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지. 자, 9 더하기 6a 마이너스 3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자, 좀 옆에다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이건 뭐라고? 애초에 요만큼 있었다 되잖아.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을 때인 거야.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겠다.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3이고 마이너스 1이지. a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데 마이너스 3보다 컸어? 그럼 이 범위 그대로 가져가겠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a란 애가 3부터 5 사이에 있는 거야. 얘가 3이고 얘가 5야. 그럼 누가 제일 작아? 3부터 5 사이만 남겨놓고 다 지웠어. 누가? 그래. 누구의 높이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a일 때의 y가 f 마이너스 a가 제일 낮잖아. 응?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큰 거야? 큰 거야. 이거는 등호가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마이너스 a도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됐어. 에휴, 이게 한숨이야, 그지? a가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즉 a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일 때, 뭐 등호 이쪽에다 붙여주든 이쪽에다 여기다 붙여줄까? 등호는 같은 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줄까? 네. 자, 그렇다면 제일 작은 f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즉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a는 실수잖아. a 제곱이 0보다 커나 같을 텐데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클 수가 없지. 땡. 여기는 해당하는 애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a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3부터 5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거야. 지워졌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 자, 3부터 5 사이 중에 F5가 제일 바닥에 가깝잖아. F5가 0보다 커나 같아지면 되겠다. 되지? F5를 넣었더니
5를 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혹은 얘를 인수분해꼴로 만들어낸 다음에 대입하셔도 돼요. x 플러스 3a랑 x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5 더하기 3a에 5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나갔다니까. 자, a 마이너스 5고 5 플러스 3a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서부터 5까지일 텐데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a가 5보다 클 때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랑 얘랑은 공통 부분이 아예 없지. 오케이? 따라서 얘도 땡이야. 답은 뭐라고? 세 개의 합한 범위가 그냥 얘인 거지. 이걸 공통범위라고 하면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범위를 나눌 때는 합집합이라고 했어, 그지? 어렵지? 딱 2문제 했다. 어우 기빨려. 무슨 블랙라벨 3스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들아. 그게 C 아니에요? C지 C. 아, 블랙라벨도 아니잖아. 우리는 아직 쌩을 하고 있는 쪼랩이다 쪼랩. 우리 쪼랩들 어떡하면 좋아. 잠깐 쉬는 시간에 뭐라고? 2문제 하고? 그래. 나랑은 2문제를 했지만 너희는 3시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지? 빨리 그렇다고 해. 그래야 쉴 거 아니야. 쉬어라 쉬어. 2문제 하고 1026번 보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대요. 자, 직선이 2x-1이래.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 뭐 이렇게 되겠다. y 이퀄 2x-1이고 자, 2차 함수는 y 이퀄 뭔지 모르겠어. 그냥 fx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래. 그 교점에 y좌표가 각각 2하고 y좌표가 각각 8이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x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교점이면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잖아. 그럼 y좌표를 줬으니까 대입해서 x좌표 구했더니 2분의 9. 이하 넘어갔더니 2분의 3이겠네. 아하. fx와 ei 2x-1에 fx 이퀄 2x-1에 자, 근이 2분의 3과 2분의 9다 라는 뜻이잖아. 얘가 방정식이지, 그치? 2차 함수 이퀄 1차 함수는 방정식인 거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인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2분의 9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옳지. 근데 뭘 구하라고? fx-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뭐 끝났지 뭐. 봐봐. 누가 큰 거라? fx-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킨다고? 이 아이랑 심상치 않은 관계인 게 눈에 보여? 넘어가면 fx가 2x-1보다 크다인 거잖아. 이해했어? fx가 뭔데? 2차 함수. 2차 함수가 1차 함수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바로 얘에 해당하는 x를 얘기해봐라. 모든 정수 x를 얘기해봐라. 인 거야. 누구였어? 1.5고 4.5잖아. 2, 3, 4가 있겠지. 끝! 한 개도 안 어렵다, 그지? 요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애들을 보면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다 맞았어. 근데 그걸 그대로 시험을 봤더니 반을 못 맞아. 너무 신기하지 않냐? 숙제를 해오려고 하면 다 맞는데 그걸 그대로 시험을 쳤더니 어우 찔리는 사람 좀 있다. 그지? 살짝 있다. 자,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답지를 옆에 놓고서 숙제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를 풀다가 자,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답지를 보는 거야.
답지를 보는데 답지를 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내가 이걸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잠깐의 힌트를 얻어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힌트를 갖고 와서 푸는 건 좋아. 근데 뭐냐면 그걸 착각을 해. 내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볼 때 우리 옆에 답지가 없지. 응? 사실 문제를 풀 때 제일 생각하기 어려운 게 이걸 어떻게 풀지야.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그 설계하는 방식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틀린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크리티컬한 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 방향을 잡는 건데 그 방향 잡는 걸 전부 다 답지에다가 의존하잖아. 문제 못 풀어요. 그러고서 나는 여전히 착각하는 거야. 나는 숙제할 때는 다 맞는데 시험을 보면 잘 못하겠어. 자, 숙제할 때랑 시험 볼 때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앞에 선생님도 있고 그거 이제 테스트 결과가 단톡톡이 엄마한테도 가고 긴장을 약간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10문제 중에 10문제를 숙제하면서 다 맞았던 친구가 10문제 중에 좋아 7개, 8개까지는 맞고 나머지 2, 3개를 틀릴 수는 있다고 치자. 그것도 별로 좋진 않지만 근데 2개, 3개, 4개를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나이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혼자 스스로 못 찾겠거든. 선생님이랑 같이 찾자고. 응? 알겠죠? 잔소리가 길어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답지의 도움을 받은 애들은 분명히 크게 문제 위에다가 답이라고 써놔. 답지라고 써놔. 혹은 해설지라고 써놓든.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 쳐! 동그라미 치미는데 칠 때 내가 어디까지 힌트를 받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답지라고 쳐놔. 그리고 답지에다가 어느 부분을 내가 참고했는지를 밑줄 쳐놔. 내가 첫 번째 풀 때 이만큼은 답지를 보고 했다라는 걸 밑줄을 쳐놓으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다시 푸셔야 돼요. 그냥 다 동그라미만 쳐놓잖아. 그럼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풀어서 맞은 아이하고 힌트를 받아서 문제 푸는 방향을 도움을 얻어서 푸는 문제랑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첫 번째 풀 때는 맞았는데 오답도 아닌데 첫 번째 풀 때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풀 때 못 풀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시험이 다가오잖아. 시험 한 달 전에 센 새로 사서 풀 거야. 맞았던 거 틀렸던 거 싹 다시 풀 거야. 어느 반은 연고대 반은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땐 좀 많이 낼 거야. 맞았던 문제니까 빨리 풀겠지. 숙제를요? 어? 숙제 숙제를요. 학교가 학교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틈틈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풀어. 친구 사귀어야 돼. 그 친구들이 평생 갈 것 같아? 1년 동안 혼자 지낼 수 없어요. 1년 동안 혼자 지낼 순 없지. 그러면 3월 둘째 주까지는 조금 줄게. 그때까지 열심히 사겨. 네, 다음 주에 수련회도 가는 야이씨. 갑자기 생각나. 큰일 났네. 알았어요. 자, 의사나 얼른 와. 자, 1027번 가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2, 3, 4 다 더해서 2, 3, 4 더하면 9지. 자, 1027번 부이차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gx는 위로 볼록이 내고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보다 왼쪽 이렇게 그려지는데 친구야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다 이 얘기랑 fx가 gx보다 크다 이 얘기랑 뭐가 다를까? 이거랑 이거는 풀이법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다르냐? 어떻게 풀어야 하냐? 자, 일단 fx를 써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고, 자,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a예요. 자, 자,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흔하게 맞지, 그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와 g에 x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x 값에서 하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풀면 돼? 넘어가. fx-gx가 0보다 큰 거야. 자, 이걸 새로운 함수 hx라고 정의한 후에 얘가 실근을 가진 게 안 돼. 안 만나야 되잖아. 오케이?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교점이 생기면 같아지거나 혹은 대소관계가 바뀌어서 파란색이 하얀색을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더 gx가 지금 파란색이구나. gx가 더 작아야 되는데 커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대소관계가 뒤집힌다는 뜻인 거야. 봐봐.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교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얀색이 컸지만 이제는 파란색이 더 크게끔 되는 교점이라는 건 대소관계가 뒤집히는 거야. 그지? 이 얘기를 수능 볼 때까지 만약에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면 혹은 선생님이랑 같이 있지 않아도 문제를 풀면서 최소 50번 이상은 듣게 될 거야. 수능 볼 때까지 50번이 뭐야? 100번도 듣겠지. 뭐라고? 교점이란 건 뭐라고? 교점은 교차한다는 거야. 교차로. 교차로가 뭐야?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잖아. 응? 대소관계가 바뀌는 걸 교점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하얀색이 파란색과 비교했을 때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교점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건데 쌤 얘랑은 뭐가 다른가요? 이거는 비교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x1이 뭐가 되든지 간에 f에다 뭘 넣던지 간에 g에다가 뭘 넣던 그 값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해 무슨 뜻일까? 얘의 제일 작은 값이 얘의 제일 큰 값보다 커야 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봐봐. 얘는 로미오 가문이야. 얘는 줄리엣 가문이야. 줄리엣 가문이 폭삭 망했어. 그래서 줄리엣 가문의 제일 부자도 로미오 가문의 제일 못 사는 애보다 돈이 적다고. 와 진짜 망했다 그지? 오케이? 이 얘기가 바로 뭔 거야? 이미 x1에 해당하는 f가 이미 x2에 해당하는 g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옳지. 따라서 뭐가 필요해? 꼭지점의 y좌표가 필요해. 응? 얘는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 얘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잖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끝! 다음 풀이는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오케이? 아니 꼭지점의 y좌표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꼭지점의 y좌표 구할 수 있잖아. 하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고. 넘어가. 자, 1028번. 그리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서 써서 드렸어요. 보시면 되고요. 1028번은 봤더니 뭐래? 같이 한번 볼까요? 교육청 기출이란 거는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다른 어떤 센스에 있는 문제보다.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세 지점 A, B, 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A와 B 사이는 10km, B하고 C 사이는 30km래. 또 A하고 C 사이는 20km래. 무슨 뜻이야? B하고 C 사이에 A가 있다는 뜻이지, 그지? 10 더하기 20이 30이잖아. 밑에 그림도 그려주셨어요. 자, 이 일직선 위에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한대요. 창고와 보관 창고와의 거리가 x km일 때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 제곱원인데
거리가 멀수록 제곱배로 운송비가 든다는 뜻이네. 맞아요. 자, 세 지점 AB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일 때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보관 창고는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겠는가? 또? 좋아요. 무장 1028번. 어떻게 한다고?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있어요. 제품의 개수가 A는 몇 개? 100개, B는 200개, C에서는 300개가 자, 생성이 된대요. 여기가 A면 B는 10km 떨어진 점, C는 20km 떨어진 지점이 있고 요 사이에 창고를 짓는데 자, 기준을 원점이라고 좌표로 한번 놔봅시다. 누구를 넣는 게 제일 좋아 보여? A. 오케이? A를 원점 기준점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x라고 잡으면 이 거리는 x 20이 되겠다. 그죠? 축을 좌표축, x축, y축 중에 x축 그냥 축 하나만 딱 잡는 거야. A를 0이라고 놓고. 되지? 그러면 거리 각각 창고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는 A서부터 창고까지 거리는 x를 했으니까 x제곱 x가 되겠고 그지? 얘는 B에서부터 창고까지야 그러면 10에다가 x 더해야 돼 x 더하기 10이겠고 C는 창고에서부터 C까지 거리잖아 20 마이너스 x가 되면 되겠어요? 응? 20 마이너스 x 좋아? 그러면 운송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며 비례 자체가 아니라 바로 x 킬로미터만 x 제곱 원일인데 하나당 한 개당 오케이? 자, 한 개당 운송 비용이 x 제곱원이 들고 x 더하기 10의 제곱원이 들겠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0의 제곱원이 되는 거야. 제곱이 들면 저 마이너스는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그래? 다 왔어, 다 왔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총 비용이란 건 제품의 제품량에다가 한 개당 x제곱인데 제품량이 100이니까 100x제곱이 되겠지. 됐어? 각각을 얘하고 얘를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100x제곱에 자 200에 x 플러스 10의 제곱에 자 300에 이거는 x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예쁘겠지.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게 얼만큼 됐으면 좋겠다고? 15만 5천 원 이하. 아우!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졸지 마. 서정이 하나 남았다. 잠에서 돌아온 자, 잠에게 끌려 갈락말락하는 자, 아직 멀쩡한 자. 이게 어떻다고? 15만 5천 원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두 개 다 없애. 쌤 이런 거 공장 단지가 모여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얘네 경제학 제목표. 그러니까 원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다 딱 집어넣는 애, 그치? 고속도로가 그렇게 났나 보지. 도로 모양이. 자, 어떻게 한다고? 콩 2개씩을 다 지워버려. 뿅뿅뿅뿅뿅뿅. 2차 방정식 푸는 게 2차 부등식 푸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숫자 잘해서 푸시면 되니까 안 할 거야. 1029번. 와우. 짜라짜. 오. 쌤 맞으셨어요? 맞았어. 이번 짤로 만들어서 뿌릴까? 네. 날아가는 지우개. 노래 부른 것도 잘라서. 아이쿠. 쫄지 마. 아니고까지 같이.
1029번 가우스. 가우스래요, 가우스. 1029번. 이화여고 고3 어머니가 아까 상담 오셨거든요. 그래서 쫄리다가 같이 듣기로 했는데 이게 이거 날라다니고 이런 걸 보시면 어떡해. 여기는 보면 안 되겠다 이러시면 되죠. 비밀로 우리끼리 비밀로. 어이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7 가우스 x 더하기 12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우리 서연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혹시 그때도 아직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엄마가 배웠던 선생님이야 이렇게 보내. 자, x제곱 마이너스 5x야. 6x 마이너스 24야. 의대 다니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픈데? 자, 1번 가우스 x야. 가우스 x는 뭐라 그랬지? 한마디로 두 글자야. 지우수를 시작해. 정수. 좋아요. 값이 정수로 나와야 돼. 좋아. 그러면 1번을 인수분해해보자. 가우스 x 마이너스 5에 자, 가우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가우스 x는 2서부터 5 사이지. 근데 가우스 x 값은 항상 정수니까 이 값이 2, 3, 4, 5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가우스 x가 2란 얘기는 x의 범위가 어서부터 어디란 뜻이야? 2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다지. 근데 걔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 5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다까지 가지. 전체 합집합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의 해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뭐 그냥 하면 되지. 넘어왔더니 x제곱 마이너스 11x고 플러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3부터 8까지겠네. 그럼 3부터 8인데 2부터 6이니까 공통 부분은 어딘 거야? x는 3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답이겠지. 그러면 정수 x는 3, 4, 5. 번 센시가 이래. 그치? 좋아요. 자, 1030번. 삽질 풀이는 보지 말자. 선생님이 이렇게 삽질해서 풀었다는 걸 왜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풀다가는 지쳐서 안 풀기 딱 쉬워요. 그래도 끝까지 풀었어. 아름답게 풀자. 다음 페이지. 1030번 부등식의 해에 봐봐. 연립부등식의 해에 x 이퀄 1이 포함된대. 친구들아, 방정식의 해다 라고 주면 일단 어떻게 하라 했어?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풀려고 그랬지, 그치? 부등식도 마찬가지.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에 x 이퀄 1이 포함된다면 x 자리에 1을 넣어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그 생각을 안 했네. 이런 너희는 하도록 하자. 자, 걔 엄마 같아. 꽃게 엄마가 지는 똑바로 못 걸고 해서 똑바로 걸어야지. 이렇게 그지? 엄마들이 자기는 연속곡 보면서 너희는 학원 숙제하라 그러면 엄마는 꽃게야 그러고 들어가. 선생님 시켰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이건 유튜브에 못 올려야겠다. 그 부분 올려주세요. 아우 싫어요. 자, 1030번 넣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 아들들한테 야 너는 좋겠다.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돼서 공부 한창 할 때 너는 최소한 억울하진 않겠다. 엄마가 옆에서 더 공부할 거니까. 근데 우리 똘똘한 둘째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 아빠는 핸드폰 보고 놀잖아 라고 시전을 했지. 그지? 아빠는 수업에 직업이죠. 엄마는 수학가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란 말이야. 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엄마는 고등학교 수학 강사잖아. 나보고 그래. 엄마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아빠는 집에 와서 맨날 놀고 엄마는 집에 와서 맨날 공부하고. 에이씨.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대학원 다녀서 학교 선생님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말 들을 걸. 자,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하는 게. 1030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대입을 하라고. 따라란 6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절대값의 3x 마이너스 2n이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1번, 2번에 각각 x 대신에 1을 넣으라고. 그러면 n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지? 1을 넣었더니 여기다 1을 넣었더니 3n 제곱 마이너스 1 넣고 1 넣었더니 뭔가요? 여기가 n이 빠져 있어서 11nx 마이너스 11n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자, 1을 넣었더니 2n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2보다 커나 같은다. 이거를 푼다는 거야. 쌤 이건 3 마이너스 2n이잖아요. 많이 했어. 3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나 똑같으니까 미지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예쁘지 않단 말이야. 마이너스 붙여서 고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2, 3에다가 3, 2 해가지고 1, 뭐 하면 되겠다, 그치? 1번, 2번이면 1번을 풀었더니 n이 2분의 3서부터 3이 나오고요. 자, 2번을 풀었더니 n이 2분의 5보다 커나 같거나 2분의 1보다 뭐야 이건 잘못 썼나?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잘못 썼어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 부동방향 다시 해보세요. 바보야씨. 수업을 해야 잘못된 걸 밝힐 수가 있구나. 혼자 앞만 봐도 잘 안 보여요. 1030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꿔놓으세요. 2분의 5보다 커나 같거나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아무튼 부동방향은 잘 썼어요.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2번. 자, 1번은 2분의 3서부터 3이래. 여기가 2분의 3이 있겠고 3이 있을 테니까 자, 이것을 해당하는 정수에는 누구다? 3이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3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3 넣어서 부동식 푸는 건 그냥 맡겨볼게요. 그래서 n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x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부동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겠고 자, 1031번 볼게요. 연립부동식이 있는데 다른 때랑은 좀 달라. C에서는 연립부동식의 해를 줄 때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어서 둘 중에 누구에다가 뭘 넣으면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치? 근데 얘는 둘 다 등호가 들어있어. 이런. 뭐라고? 둘 다 등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는 계속 얘만 지우고 있지. 아까 왜 지웠습니까? x야 a부터 b까지야. 103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어떻다고? 0보다 작거나 같고 cxd가 0보다 작거나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대신에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봐. 분명히 부등식의 해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다시 마이너스 2 또는 x가 1부터 3 사이라고 돼 있어. 그럴 때 a, b, c, d 값을 다 구해봐라 이거거든. 응? 자, 무슨 느낌이 딱 들어야 돼? a, d 마이너스 b, c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봐봐. 부등식인데 해가 마이너스 2 하나 딱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크거나 같아서 공통이 등호 딱 하나 놨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겠지. 왜? 자, 그렇다면 봐봐. 1번에 가볼게요. 1번. 1번은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중간에 끼어 있겠지. 봐라. 얘가 지금 작잖아. 작으면 50 끼잖아.
작으면 끼는 거야. 작으면 끼어.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또 2차 부등식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크잖아. 커. 마음이 커. 그러면 마음이 크면 넉넉히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잖아. 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크면 나누는 거야. 무슨 뜻이야? 부등식에 자, 이차함수의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아요.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각각의 끈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크고 작작이잖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크크 작작. 응? 크크 작작을 몰라주세요. 크면 나뉜다고. 근데 작으면 어떻다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0이라는 얘기는 항상 y 이퀄 0이랬잖아. x축이랬잖아. 오케이? 작으면 끼인다고. 왜 작으면 끼어? 아래쪽에 있으니까. 범위 자체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로 끼잖아. 알겠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응? 자, 얘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에서부터 3, 4인데 잘 봐. 왠지 느낌이 어떻고 하나는 큰 쪽에 붙고 하나는 작은 쪽에 붙어서 마이너스 2가 경계점으로 두 번 쓰이는 거고, 그치? 맞아요? 그리고 1하고 3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크거나 같다 쪽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얘는 작거나 같다 쪽에서의 공통점이 되겠네. 끝? 됐어? 따라서 한쪽 얘는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가겠고 그 나뉘는 애 봐라.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다로 나뉘는 애는 어디라고? 여기. 크면 나뉜다 그랬잖아. 됐어? 그리고 작으면 낀다 그랬잖아. 작으면 껴요. 작으면 껴요. 작으면 껴요. 괜찮아? 이해했어? 옳지. 따라서 1번의 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번의 해가 이건 뭐 알파 베타라고 쓰지 말고 감마 델타라고 할까? 감마 델타.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뭔 거야? 마이너스인 거고 베타에 해당하는 거 3이 되는 거야. 이해하지? 어? 따라서 이 아이를 1번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자 2번식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이야. x 플러스 2야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됐지? 응? 자 전기에서 A값, B값, C값, D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짜용. 자 1032번 우리 몇 개 한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딱 10개 했는데 자 평상시 했던 거 있잖아. 뭐 해야 돼? 내가 이걸 풀기 위해 뭘 알았어야 되지? 다음번에 힌트를 이걸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책이 아니라 선생님 해설 노트에다가 쓰라 그랬어, 그지? 빨간색으로 한 줄 요약을 한번 써봐. 내가 이걸 뭘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겠다. 내가 뭘 몰라서 이걸 틀렸다. 내지는 다음번에 이걸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억나서 이걸 풀 수 있을지. 한 줄 요약이 안 되면 여러 줄 요약도 상관없고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푸는 시간까지를 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 10문제니까 하나당 1분 10분만 딱 드릴게요. 얼른 간단하게 요약해봐.